세월은 쏜 화살과 같다고 했죠. 이미 또 1월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금방금방 날짜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눈 깜짝하고 있는 사이에 세월은 우리를 이해의 마지막 시간에 갖다 놓곤 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꿋꿋하시기를 빕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입니다. 지난 연말에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시킨 2개 법률안이 있습니다. 하나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소위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고 시중에 알려진 그런 법률과, 또 하나는 이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소위 남북전단 금지법이라고 이제 저널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지난 연말에 통과해서 입법을 완료했는데, 이 두 법안을 놓고 국제사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의 이야기들이 아주 따갑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적으로 이 이제 비판의 시각이 퍼지고 있는데, 그 속에는 특히 남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 이 법령에 대한 비판이 아주 따가운 것 같습니다. 이 두 법안을 묶어서 세계시민운동단체 연합이라는 곳에서는 한국을 민주화와 인권에 문제가 있는 나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받고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 전 국가의 발전 목표는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달성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확대. 공산권 사회까지도 그러고 있지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할 망정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인민의 인권의 확대죠. 항상. 민주의 선양이고, 그래서 인권의 신장이라는 것은 전 국가가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공통선이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번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또한 인권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표도 당연히 그것이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화 운동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률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성역화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민주화 운동 전 세계적인 공동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현재 21세기 가치관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성역화하는 것이 나쁘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역화한 결과가, 그 성역화의 이익이 특정 집단, 특정 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전유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정권이 그걸 추진한다면 독재화로 귀착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 보여준 이런 사례들, 그 중에는 최근에 있는 걸로 하나 든다면 소위 오렌지 혁명으로 불렸던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떤 형태로 변질되어 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무슨 얘기구나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제 완독을 했던 조지 오웰이 썼던 동물농장의 예를 봐도 이러한 현상이 인류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독재성 세력들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전 세계가 보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채널 24K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옳고 좋은 것이라면 그 옳고 좋은 것을 여러 사람에게 들여 보이고, 우리 다 이렇게 옳고 좋은 것을 더 살찌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더 유용한 것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옳고 좋은 것인데 이거는 함부로들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아실 필요 없어요. 이러고 감추어야 하는 겁니까? 표창을 한다는 거, 누군가를 어떤 공이 있어서 공을 세운 것을 상을 준다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례를 보고 이를 본보기로 해서 전부 그렇게 옳은 일, 좋은 일들을 많이 하라라고 여러 사람을 깨우치고자 하는데 그 상을 주는 목표가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 탄 사람들이요, 아유 그거 알려고 하지 마요. 그거 이름 알려고 하지 마요. 심지어는 뭐 그 이름 알려고 그러면 그게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뭐 말도 안 되는 구차한 변명까지 해가면서 알려고 하지 마. 이런 표창도 있고 이런 공훈에 대한 대접도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그렇게 감추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의문도 제기도 못해야 하고 그렇게 옳은 것이면 의문이 있는 것은 분명히 설득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겠지요. 의문이 제기됐는데 설득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현창됐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옳고 어째서 그런 것이 전부 봉쇄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 그 가치를 독점적으로 역사의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선과 악 그 기준이 바뀌고 그 평가가 칠락팔락하게 마련입니다. 조선조 시대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반역으로 보는 사람도 이제는 있고 그거를 고려조에 썩어 문드러진 귀족 제도의 혁파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역사라는 건 이렇게 언제나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5.18이라고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망고불변의 가치를 가지는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를 앞에다 커튼을 치고 무조건 자기들의 판단에만 복종하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이야말로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의 정신에 의해서 제거되고 처단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세계는 이제 수차 채널 24K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비드-19 이후에 신냉전주의 체제로 접어 들어가게 될 것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의 국제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이 그에 동의하고 있지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이분화는 급격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둘이 싸울 때 그 둘 사이에서 내세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 내가 그래도 주도해야 돼, 제가 하면 안 돼 라고 싸울 때 내세우게 될 명분을 위한 명분이긴 하지만 그 가치관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권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미국은 끊임없이 그래서 중국을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몰아왔고 중국은 거기에 내정 간섭이니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부딪혀 온 겁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에는 한반도의 북측 왕조에 대해서 인권이 가장 보장되지 않는 사회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이쪽에 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로 김씨 왕조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별로 이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 북측에 전단 날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과 인사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글쎄요, 북측을 지지하거나 중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북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세계가 협력해서 북측의 이 봉쇄 체제를 해제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해야 된다. 유엔에서 결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김씨 왕조의 변화를 유도해내야 하는 것, 그건 한반도에 같이 살고 있는 소위 같은 민족끼리 달성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라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러한 때에 그쪽을 동요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더구나 그쪽에 소위 여성 지도자라는 김여정이가 한마디 말 같지 않은 말을 불하렸다고 해서 김여정법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죠, 이 법에.
그것을 우리가 서둘러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 무슨 이 전단이 날려지는 일부 대한민국 지역에 사는 국민들, 그들에게 북측이 위협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이라는 또 하나의 명분. 그들 보호조차 못하는 이 나라의 국방력이면은 그럼 어디는 보호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 아닌가요? 감히 그런 얘기조차 꺼내는 것을 사전에 봉쇄할 정도의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그것이 국방의 요체죠.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장 가까이 지내야 하는 외교 상대국들이 내놓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극히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을 하는 이러한 외교적 비전문성,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 그렇게 밝게 할 수 없다면 외교적으로라도 국회 실수를 또는 통일부의 실수를 커버해주는 그런 언어적 기술이라도 우리나라 외교부는 가질 수 없나요? 각국에는 각국의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북측의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계적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무슨 이런 외교적 언어라도 좀 하면 안 되나요?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치받아야 됩니까? 내정 간섭이라는 용어는 상대와 경우에 따라서는 적대적 관계에 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전제로 한 언어, 그런 언어 아닌가요? 이 두 가지 법률의 제정과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행정의 무능함, 이거야말로 지금 이 정권이 민주적이지도 국제적이지도 못한 그런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빨리 국익을 위한 자세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선택지는 점점 좁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1회 이상의 적응력을 가지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고 실력을 키워야 하는 그러한 2021년일 것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할 밖에 딸리 대안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답답한 채널 24K의 마음입니다.